네, 이번 시간에는 재해동포 공공외교에 대해서 학생 한 분과 대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박민혁이라고 합니다. 네네, 재해동포 공공외교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예, 저도 그래도 그 재동포라는 개념이 사실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많은 자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질문 한번 하시죠. 예. 우선 그 교수님께서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단어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 거버넌스라는 개념과 행정이라는 개념을 동일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혹시 가버넌스 멋있게 들립니까? 약간은 좀 멋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 가버넌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학에서 쓰는 말과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혼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위키백과의 정의를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 운영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국가 주도, 정부 주도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등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반관반민이 됐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정부의 정책 수립이라든지 이런 곳에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행위 또는 기구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정부의 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가령 재해동포 정책위원회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정부가 하는 일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가버넌스 또는 거버넌스 뭐 그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것을 정부가 통치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협치한다, 협력해서 통치한다 이런 말로 대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민관 협치 또는 협치 행정, 뭐 또 국립국어원이라고 우리 한국의 국어를 널리 펼치는 곳에서는 정책, 행정, 관리, 민관 협력, 협치 이런 용어를 적절하게 바꿔 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가버넌스라는 말 자체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표현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은 주로 민간 협력과 협치를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관리라는 용어도 되고 또 아까 질문자께서 얘기하신 행정이라는 용어로도 사실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재해동포와 연관해서 얘기할 때는 재해동포 네트워크와 함께 참여하는 파트너십. 그러니까 그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결국은 협력해서 같이 한다 하는 뜻이죠. 그런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해외 동포들이 우리나라 지원 사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6.25 전쟁 때 필리핀 동포들의 많은 지원, 그리고 제일 동포들이 했던 88 올림픽 지원, 그리고 IMF 극복을 위한 지원 등 실제로 우리나라의 위기 극복에 있어 큰 도움을 준 지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들의 기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며 우리나라 국가는 왜 이들의 기여를 알리지 못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지금 자세히 모르는 것이 필리핀 동포들이 6.25 때 많은 지원했다는데 그 어떤 내용이죠, 혹시? 그 제가 알기로 그 6.25 당시에 이제 6.25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떤 뭐 식량 지원이라던가 어떤 보건적인 지원을 많이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필리핀이 6.25 전쟁, 한국 전쟁 그때는 한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고 또 여러 가지로 도와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과거의 역사인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필리핀은 또 다르거든요. 현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닐까. 어떻게 보면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제도적으로 본다면 이 초중고 학교에서 동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가르치지 않죠. 그러니까 동포가 이렇게 많고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과서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서 이외의 수업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또 안 배우는 거죠. 동포에 대한 시험 문제가 또 나오질 않죠. 교과서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동포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대학에 들어와서도 배우는 게 없는데 언론에서 동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주로 문제점 위주로 나오죠. 그러니까 과거에 심지어는 이제 기자들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동포들이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것만 보도를 하면서 문제점을 부각시킵니다. 그러니까 기여가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동포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1세대 동포들이 보면은 제일 동포들 같은 경우에 정말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대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요. 당시 너무 한국이 못 살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그 돈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월급에서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 기아, 뭐 평화 이런 것을 하는 단체들, NGO들에게 지금 기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그 기부를 뭐 10% 심지어는 많은 액수를 기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그렇게 했던 동포들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모른다. 이건 참 큰 문제가 아닌가. 국가에서 교과서에 또는 학교에서 많이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외국인 투표권을 약간 수정하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약 10만 명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 동포들이 아니면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큰 견제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가 재외동포를 통해 해외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할 때 그 거주국 그러니까 그 지역 해외 국가 자체도 이를 제한하는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지 약간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네,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기준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촬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온 것인데요. 사실 이 거주국별 상황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동포들의 거주국에서의 인식, 어떻게 보면 뭐 민족 정책, 소수민족 정책 또는 이민자에 대한 정책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보편적인 기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외국인들의 지방 참정권 또는 외국인이 아니고 영주권자들의 지방 참정권 이러한 논의는 서유럽 민주주의 국가에서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이 비시민권자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고요. 현재 2021년 기준으로 45개 나라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나라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생각은 뭐냐면 주민으로 더군다나 영주권자로 있으면 국적만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과 동일하게 세금도 내고 지역의 주민으로 살고 있으니까 사실 권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만 그 권리를 주는 방식이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호주의로 하자고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이죠. 국가별로 다르니까. 가령 제일동포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나고 자랐지만 참정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차원에서 허용되는 곳도 있어요. 근데 몇몇 곳이 안 된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이것이 2022년 11월, 여기도 얼마 전이죠. 그러니까 뉴욕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영주권자 그리고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 불법 체류자지만 자녀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것일 수도 있죠. 자녀들에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조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게 되면 이제 미국 시민권을 받는 것인데 이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국적과 함께 쟁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조금 전에 얘기한 이 국민, 즉 시민권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자의 참정권, 그러니까 정치 참여 이것과 지금 영주권자의 정치 참여, 참정권은 좀 구별이 되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시민권자는 당연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여를 안 한 거죠. 재미동포들,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랬다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정치 참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영주권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들이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뭐 상호주의를 꼭 한다 이런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지금 45개 국가들이 하니까 어느 정도는 따르되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뭐 제안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또 타당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영주권자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포들이라는 겁니다. 중국 동포. 그리고 그 중국 동포들에게 동포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가 참정권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소위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라고 하는 중국이 해외에 있는 중국인을 활용해서 그 나라의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고요. 2022년에 최근에는 캐나다에서 문제가 됐죠. 그래서 트리도 수상이 시진핑 주석을 G20 회의에서 만나서 공개적으로 항의를 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권이다 보니까 왜 그런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인 데서 하냐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다 방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각이 다른 점도 있고 또 이 중국의 어떤 다른 국가에 대한 주권 침해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있는 다양한 한인회들의 활동을 이제 언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를 나누어주는 활동, 아니면 혹은 뭐 김치를 날리기 위한 지역 김장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거주국에서의 한국 이미지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혹시 이런 활동, 이런 민간 활동에 우리나라 정부는 혹시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회가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심사를 거쳐서 외교부 산하기관인 재동포재단이 지원을 하고요. 또는 한인회가 아니어도 다양한 NGO들이 할 경우에는 여러 기관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특히 K 방역이 하나의 공공의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외동포들과의 경제적 교류를 위해서 월드 옥타 혹은 뭐 세계 한상 대회를 통해서 진행되고, 그리고 이 단체를 통해서 차세대 네트워크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너무 이제 경제 부분에만 치중되어 있는 약간은 제한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금 더 활성화할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네트워크는 지금 다양합니다. 한인 정치인들 또는 젊은 친구들을 상대로 하는 차세대들, 여성들, 과학기술자들, 그리고 최근에는 입양인들까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언론인들 네트워크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옥타라든지 월드옥타라든지 한상들은 경제 부문이니까 당연히 경제 부문에 치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상대랑 월드옥타대에 어느 정도는 중첩되긴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좀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재외동포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국민국가 중심이 약화되면서 수평적, 경제적 상호작용이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초국경 상호 간의 조직화로 인해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었고 이는 글로벌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동포들 중 이주 노동자들은 모국에 돈을 송금하고 습득 기술을 모국에 전수하여 모국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재외동포 공공외교의 사례는 재외동포 중심, 재외동포와 한국 정부와의 파트너십, 재외동포와 한국 민간기관과의 파트너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가 출범하였습니다. 500개 지역 한인회를 통한 전 세계 한인들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공공외교의 특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동포는 하나의 독특한 자원을 말하며 거주국 국민의 모국 인식에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재외동포는 해당 국가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